오늘은 이문국의 소설 유자수전 위기 파트. 유자가 불상을 침으로 닦고 불상을 침으로 닦고 하여튼간에 쫓겨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 그러니까 이 유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네요. 그래서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술자는 특유의 어떤 걸쭉한 입담으로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힘겨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의기로운 인물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대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로 인물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는 전해 형식을 빌려온 점이나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 서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생각보다 이르게 그리고 싱겁게 찾아왔다. 그 사단, 그 사건. 그래서 사건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는 비단 잉어 회식 사건이 있고 두어 달 만에 나타났는데 그날이 바로 그가 그동안 벼르고 별러온 그 그룹 운전수들의 정상으로부터 하야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하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어쨌거나 간에 하야를 한 날이었다. 하야 관직에서 물러나는 날이었다. 근데 이 유자가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사단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두둥. 자, 지금까지 유자가 총수의 운전수를 그만두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네요. 총수는 본디 가끈하고 가끈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신실한 믿음이 아주 튼튼한 불교 신자였다. 총수의 원당만 해도 원 기원을 하는 당 집이네요. 즉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집이에요. 어디라고 하면 아이들도 이내 짐작할 수 있는 명찰이거니와 명찰은 훌륭한 절이죠. 절. 언필칭 말을 할 때마다 반드시 민족문화의 유산 운운하지만 실은 총수의 사차? 절? 아니 이건 사자가 이제 사사로운 사자잖아, 그지요? 개인 소유의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절할 때는 요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네요. 일종의 언어유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다. 오랫동안 물심양면으로 해온 것이 있었기에 그리 된 것이라고 보면 총수의 신심이 어떠한가를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대목은 총수가 신실한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의 사찰이 개인의 절처럼 될 수 있는 당시 시대상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는 자택에도 불당을 두고 있었다. 자택의 불당은 저만치나 떨어진 후원에 있었다. 정원이 웬만한 초등학교의 운동장보다도 넓은 데다가 잘 가꾼 정원수가 가득하여 살림집인 본체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외진 곳이기도 하였다. 불당은 여느 남자들처럼 불단의 황금색의 등신불을 모시고 있었으나 등신불?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불상이에요. 불상 주변에는 정화수를 올리는 불기와 부처님께 올릴 밥을 담을 그릇, 향완이라고 하는 그 향을 피우는 거 하나씩, 그리고 양쪽에 풍물 한 가지인 날라리를 거꾸로 세운 듯한 촛대뿐으로 재벌가의 불당치고는 썩 정갈하고 소박한 편이라고 할 만하다. 세상에 뭔 놈의 불당이, 개인 불당이 사람 크기만한 등신불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불기가 있고 향환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이게 소박한 거야? 이 정도가 소박해?
그거는 당시 재벌들의 사치에 비해서 소박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보는 그 소박함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솔직히 자기 집에 불당을 차리지도 못해. 그죠? 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 방송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집에 불당 있는 분이 있다면 쌀이. 그런 반면에 총수는 불상이나 불단에 먼지 하나라도 앉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청소 한 가지는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우 엄히 다루고 있었다. 한마디로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겉배기가 깨끗해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총수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신실한 불교 신자인 총수의 모습을 다루고 있네요. 이 불당의 청소를 맡은 것은 유자였다. 그만큼 유자를 신뢰하고 있었다. 총수를 출근시키기 전에는 손이 놀고 있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특별한 일이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총수를 모시고 국립공원에 있는 원당을 자주 왕래하여 절에서 하는 불교 의식이나 풍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익숙했던 것이 청소를 맡기게 된 이유였다. 총수는 어슴새벽에 일어나면서 새벽에 그냥 일변 한편으로는 불당에 참배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유자는 총수가 참배에 오기 전에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부처의 머리에서부터 결과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양반다리 비슷하게 가지고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반신 전체가 되겠죠. 그죠? 융으로 만든 마른 행주로 불상에 먼지를 거두었고 불단을 훔친다는 건 도둑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닦고 촛불을 써 놓은 다음 전날 제주도에서 정화수를 갈아 올리는 것. 그냥 대충 수돗물로 닦으면 되지. 수돗물도 깨끗한데 무슨 제주도에서 정화수를 이건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과의 시작이었다. 한마디로 총수 자택의 불당을 관리하는 유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말도 꼬인다. 이 제주도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불상의 먼지를 찍어내려오던 그의 손이 항마촉지한 손등에 이르렀는데 항마촉지? 왼손은 무릎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그 한 손등에 이르렀는데 파리똥인지 뭔지 마른 행주로는 냉큼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파리똥인지 먼지가 지워지잖아요. 유자가 해고되는 사건의 계기이면서 굳이 여기서 파리똥을 얘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불상의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행주의 물을 축여오려면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에 다녀와야 할 텐데 그렇게 지체하다가는 10중 8구 총수가 나타나기 전에 청소를 마치지 못하기가 쉬웠다. 왜?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다. 불단의 정화수를 쓸 수도 없었다. 왜? 묵은 정화수는 총수 부인이 손수 식구대로 컵에 나누어 온 가족이 음복하듯 마시게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축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왜? 정화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차량을 다루던 버릇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마른 행주에 침을 뱉어서 막 파리똥인지 먼지를 지우려는 순간이었다. 야, 이 저런 천하의 몹쓸! 돌아다 볼 것도 없이 총수의 호통이었다. 총수가 소리 없이 나타나서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너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 잘린 거죠. 한마디 그 침 한 번에. 자, 불교 신자이면서도 그렇게 신실한 불교 신자이면서도 자비라고는 눈곱 코털만큼도 없는 총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총수의 어떤 이 신실한 불심이
얼마나 허위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수가 큰 절마다 정문 문간에 좌우로 험악하게 서 있는 금강역사의 눈을 해가지고 명령하면서도 내 회사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니야. 거듭 생각해봐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굽어살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진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굽어살피심 같은 총수의 마음이야?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죠. 어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우리는 침을 뱉어서 불상을 닦으려다가 총수의 운전직을 그만두게 된 유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문구의 소설 유자소전 중 위기 유자가 불상을 침으로 닦고 쫓겨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